보통 우리 사업권자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계획서를 잘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9천억 원 정도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3,600억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600억은 차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로부터 확실한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대장동 건만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부산 LCT 같은 경우는 4조 이상 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대장동 건의 경우에도 땅에 대한 지분을 대장동 일당이 꽤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나은행이랑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배임이라고 걸 수 있을까? 저는 검찰이 이재명, 김만배 등 민간 업자한테 무자본으로 개발하는 거를 용인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이 혐의 관련한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공소장에 지금 기재를 했다라는 건데, 네, 다음 기사까지 좀 마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같은 얘기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자본이 없는 김만배 등의 수천억의 배당 이익이 가게끔 이거를 인정을 해줬다. 뭐 내부에서 밀어줬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공소장의 혐의 내용이 15쪽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익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거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배임에 관련하는 지금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보강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좀 추가를 했다라는 게 이거는 약간 양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올가맬, 좀 더 구체적인 뭔가 정황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아니 앞선 이 대장동 기소도 늦다 그랬는데 그때 다 끝난 게 아니었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을까라는 것들은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네. 가령 이제 9천억이라는 이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 3,400억의 PF 대출을 하는 것, 그리고 나 차입금으로 5,600억 무이자 조달하겠다라는 이 사업 계획서를 놓고서 사실은 저도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사업 계획서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 네. 내용들을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어떤 부적절하고 어찌 보면 탈법 여지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다시 반려하고 내용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것이 뭐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부적절한 내용이다. 김철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게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하동인을 했던 우리 그 김만배 씨가 1억 원을 투자해서 가져간 금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네. 이게 부당이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 결제하는 데 있어서 가려면 보통 우리 사업권자,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계획서를 잘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9천억 원 정도의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3,600억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600억은 차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이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로부터 확실한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은행이라든지 이 우리 사람들이 빌려줄 일이 전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된 정황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보면 그 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각종 네. 인허가. 그리고 이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통과시킬 때 이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그리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행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반발도 계속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묵인과 그리고 용인과 그리고 김만배라고 하는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게 하는 게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거 5,500억 정도가 그때 뭐 공원을 만들고 터널을 만드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공익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5,500원이 들어가서 공원하고 터널이 만들어진 덕분에 땅의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 수익 배분을 민간하고 공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손을 들고 계시는데 발언 안 하셨던 일단 요 사안 관련해서 네. 최 변호사님 짧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무자본 M&A
이것이 사기, 배임 횡령으로 이어지듯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그 무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배임 횡령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남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내가 성남시 주식회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주로서 이거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권 의원님 30초만. 네. 30초. 저는 사실은 대장동 건만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부산 LCT 같은 경우는 4조 이상 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대장동 건의 경우에도 땅에 대한 지분을 대장동 일당이 꽤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나은행이랑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 자체를 배임이라고 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뜨겁네요. 일단 배임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